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갈 텐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좀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었죠. 네.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달러가 아니라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약달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러 인덱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우리 또 지난 연말에 방송된 이데일리 특집에서도 증시대 전망. 그렇죠. 네. 김영익 교수와 함께 제가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됐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곧 이제 며칠만 있으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달러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자체가 금리를 내릴 일이 아니라 올릴 일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과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파나마 운하도 내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도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한 15만 개 예상을 했는데 26만 6천 명. 그러니까 이게 13개월 만에 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경기가 상당히 고조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PI나 PPI도 PPI 발표가 됐죠. 이제 CPI 보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실제 그냥 예상만 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 금리 조절론이 오히려 더 윤곽이 내리는 쪽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있거나 또는 올라가는 쪽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소장님은 지난해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지금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요 기대감이 이전보다 좀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다음 주가 취임식입니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또 군수산업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방산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업을 언급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 협상의 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협상의 대가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협상을 고집하기는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 본인의 이 철학대로 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럴까 싶은데 그게 또 적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침투했죠.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뉴욕의 맨하탄에 이 트럼프 타워를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마 했는데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협상의 핵심 뭐냐? 투입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점에서는 막 이 방산 이 무기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효율적 방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드론 관련된 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이죠. 미국.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군수 산업이 이것도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F-35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효율적 방산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종사가 2명, 3명 타고 2명 타죠, 보통. 네. 그런데 우리가 영화 탑건에도 나왔듯이 이력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적기를 부수는 것도 미국의 이 경쟁력이지만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무인기 훨씬 더 적은 비용 이게 이른바 말하는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드론이라는 것이 사람이 타지 않는 유인이 아니라 무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부품 제조인 Unusual Machines 여기가 실제로 6개월 새의 주가가 800%나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11월 초에 미국 대선만 하더라도 한 $2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뭐 한 달 여새에 $13. 물론 액수로는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이게 주가가 빵 하고 뛰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그런 기조, 철학. 아, 굳이 사람이 타야 돼? 이 공격기에 드론이면 되지. 그 드론 기술 기업인 레드캣 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6배 뛴단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네. 그다음에 에어로바이러먼트, 락헤드 마틴, 그다음에 노드롭 그루먼스 뭐 이런 등등이 사실 드론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생각했으면 제가 아로아가 아니라 아로바라는 말씀드렸죠. 아가 뭐예요? AI. 그다음에 로가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바가 뭐예요? 바이오. 이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아로바야. 그러니까 이 AI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결국 무인기도 뭡니까? 그냥 사람 없이 작동하는 거 일종의 로봇이죠.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인기 말씀을 하셔서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함께 보고 갈 텐데 보니까 해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인기 도입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람 지표를 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서도 이 UMAC 그러니까 이 Unusual Machine의 이 자문을 누가 맡고 있어요? 돈 주니어 아들이네.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이 여기 자문을 맡고 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린란드에도 돈 주니어가 가죠. 그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론도 아니 일란이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F-35를 타고 가서 적기를 부순다, 중국 공격기를 부순다, 전투기를 부순다. 이디어트, 멍청이라 그랬어요. Why not? 드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굳이 전투기도 드론인데 배도 드론. 무인정이라는 거예요. 무인 노트. 그러니까 사람이 탈 필요가 뭐 있냐? 가서 중국 군함을 이 무인 함정이 가서 부수면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츠 미 칠함대 사령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도입하겠다 이랬어요. AI 무인기나 무인정을. 이 칠함대가 모 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죠. 칠함대 바로 우리 동북아까지 다 포함한 서태평양 관할이 칠함대. 이게 이른바 레플리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굳이 비용을 많이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수천 개 규모의 자율 무기 체제를 2년 내에 배치하자는 게 레플리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산 절감하자. 그러니까 최대한 인프선 적게 하고 아프선 많이 중국이 벌벌 떨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보 효율부, 노지. 우리가 이건 다 뭐 무인 택시도 가고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상 자동차도 앞으로 자율주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돌파구가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로 가고 있죠. 현대도 휴머노이드, 다 휴머노이드예요. 토요타 휴머노이드, 다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 위에 무인화도 있지만 결국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 신행정부 출범하면 로봇 쪽으로 간다.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큰 기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또 취임식 이후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또 다른 또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CES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이 CES 2025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SK계열이 아닐까 싶은데요. SK하이닉스, SKC.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제일 좋은 건
트럼프 만나면 제일 좋아, 따봉. 그다음에 트럼프를 못 만나면 누구 만나야 돼요? 머스크 만나면 그나마 따봉. 그다음에 머스크도 못 만나고 했다.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황. 젠슨 황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도 젠슨 황을 만나니까 득이 만만한 거죠. 만났어. 만났더니 말이야. 우리 HBM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개발 속도가 앞선데 이러면서 주가가 빵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젠슨 황을 만났냐 안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젠슨 황을 만나고 와서 이 유리기판을 들면서 팔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팔았느냐? 지금 미국 기업인 앱솔릭스의 SKC 지분이 70% 투자된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리기판을 사용을 해야 이 반도체, 이른바 AI 반도체가 빨리 진행이 돼. 그다음에 우리가 AI 반도체 이야기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전력 소모가 많은 거죠. 전력 소모를 훨씬 줄여줘.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리기판이. 그래서 앱솔릭스도 있지만은 지금 YC캠이나 기가비스나 펠옵틱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AI 반도체와 연관됐는데 기술력이 탁월하다. 특히 유리기판. 이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잖아요. 아이온큐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분석이 중요한데 20년 걸려야 뭐 제대로 된 거 나온다 이러니까 다들 완전히 이 경천동제 동공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들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불확실한 건 분명한데 너무 여기에 좀 내화부동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지금 듀크대의 김정상 교수가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 출신이 무슨 얘기? 젠슨왕이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보면 지금 CPU에서 GPU로 넘어갔죠. 지금 요즘에 이제 맞춤형 브로드컴이 나오니까 XPU로 넘어갔는데 약간 견제한 거다. 견제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회사 뭐 가령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수익 올리고 있다 양자 컴퓨터로 무슨 이야기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에 양면이 다 있다. 굉장히 발전하는 측면 또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 이거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